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TV 배우 특집, 광복절 특집입니다. 왜 미리 이렇게 그 광복절 특집을 하는가 하면은요, 요즘에 광복군이나 아니면 미군 점령에 관한 이야기가 좀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렇게 특집으로 미리 광복절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 한말 얘기하다 보면은 아마 석 달 열흘을 해도 시원찮을 겁니다. 자, 우리 조선 마지막 황제, 중국의 마지막 청나라 황제도 있었죠, 푸이. 자, 우리나라 조선의 마지막 황제도 있었습니다. 고종이죠, 고종. 고종 다음에 영친왕도 있었고요. 그 영친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어쨌든 그 한말의 비극, 참 경술국시, 생각만 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슴이 아픈 그런 지경입니다. 더군다나 그 경술국시를 이룬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올림픽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조만간 또 우리 한국 선수들이 350명이 일본으로 간답니다. 자, 가가지고 또 일본인들한테 또 얼마나 또 원망을 들을지 미움을 받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고요. 자, 8월 15일 광복절에 관해서 특집인데, 자, 무슨 특집이냐? 미군이 점령군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광복회장 김원웅 씨하고 또 그다음에 강력한 여당 대통령 후보 이모모 씨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듣기가 민망해가지고 제가 스카이 데일리라는 신문에 매주 칼럼을 씁니다. 제가 지금 그 이미지를 미리 올려놓겠지만 칼럼을 쓰는데 거기에도 이제 기록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김수영이 어째 시사 문제까지 건드리는가 했겠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70여 년을 살아온 이 나라의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한 화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구한말 이야기 하려면 뭐 끝이 없다 그랬죠. 참 고종으로서는 참 있는 힘 없는 힘 다 했지만, 어쨌든 500년 도읍지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일본 놈들한테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 넘어간 거에 대해서는 뭐 참 나라를 지키지 못한 이 시에 대해서는 수없이 원망을 해도 끝이 없지만, 어쨌든 나라가 빼앗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35년 몇 개월, 36년을 지배를 했습니다. 한글도 못 쓰게 하고요. 이름도 뭐 나카무라니 뭐 요시무라니 이런 식으로 이름을 4글자로 바꾸라고 그래서 창씨 개명을 해가지고 그것도 못하겠다고 그러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그랬지만, 어쨌든 국력이 모자라고 또 왕이 태위가 되고 왕 황태자가 일본으로 끌려가고, 참 이렇게 처참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이 일본 제국의 땅으로다가 변모를 하고, 일본은 또 일치월장 그냥 개미 새끼 한 마리가, 강아지 한 마리가 온 세상을 참 모르고서 감히 미국 30배나 되는 국력을 가진 미국을 공격을 해서 진주만을 공격해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쳤잖아요. 자, 일본 놈들 참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얻는 게 뭔지, 제국주의로서 그 당시 뭐 독일이나 스페인이나 유럽에서 각국들이 제국주의를 일으키고, 특히 히틀러가 그 광기로서 유럽 2억 명을 다스리려고 그냥 이 난리 부르스를 쳤지만, 어쨌든 일본까지도 같이 편성을 해가지고 아시아를 집어먹겠다, 대동아 공영권 이래가지고 중국을 먼저 침략했죠. 그 전에 우리 한국을 침략을 해가지고 점령을 한 다음에 만주국가를 세워가지고 중국을 해가지고 베이징을 거쳐서 난징까지 가가지고 30만 명을 학살을 하고 난리 부르스를 친 다음에, 또 동남아에도 인도네시아니 라오스니 태국이니 그냥 벵글라데시까지 그냥 그 미얀마 그냥 싸그리 그냥 했는데, 그 점령한 지역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요, 조사에 의해서 851만 평방킬로미터랍니다. 일본이 점령한 땅이. 근데 사실은 그 전에 그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땅 대영 제국이 있었잖아요. 유나이티드 킹덤. 거기가 지구의 4분의 1을 점령했었답니다. 3,550만 평방미터를 점령을 했었는데, 일본은 그 쬐끄만 그 섬나라에서 851만 평방킬로미터. 자, 우리나라 국토가 얼마인가 하면요 29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851만이면 우리나라의 40배, 50배 가까이 점령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쪽발이들 대단해.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어느 게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참 일본놈들이 가관이에요, 가관. 가미가제 특공대를 세워가지고 사람을 그냥 소주 한 번 먹이고서 일본 정종을 먹이고서 비행기 태워가지고 그냥 비행기하고 같이, 유튜브에서 이거 강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부드럽게 보들보들 야들야들 말랑말랑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합니다. 말 하나 잘못했다가는 광고비가 안 나옵니다. 뭐 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튜브에서 지시하는 대로 또 그냥 표준어를 쓰고, 또 저질스러운 말을 빼고, 또 강력한 참 말을 조심스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최대한도로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쪽발이들 너들 나빠 가미지 가재로다 말이야. 우리 조선민족을 2천만을 학대를 하고 이름도 바꾸고
점령을 했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충칭에서 김구 선생이 광복군을 조직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이야기지만 2차 대전에 대해서는 참 미국이 역할이 대단해요. 참 세계 경찰 국가라고 하긴 하지만 그 험악하고 독한 히틀러의 군대를 이겼죠. 게다가 일본이 덤벼들어가지고 감히 진주만을 공격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미국을 그대로 사자의 코끼리를 토를 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을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 태평양 연안의 섬들을 점령을 하기 위해서 그건 굉장히 노력했잖아요. 배가 항공모함이 몇 척이 날아가고 뭐 이런 속에서도 필리핀을 점령을 하고 괌을 점령하고 이오지마를 점령했습니다. 이오지마 전투에서 일본군이 엄청나게 죽었는데 왜 이오지마에 대해서 그렇게 미국이 악착같이 덤볐는가 하면은요, 일본 본토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와이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면 뭐 기름값도 많이 들겠지만 공격하다가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비행기에다가 기름을 만땡껏 넣어도 오래도록 있지는 못합니다. 너무 멀어서. 그래서 이오지마를 점령한 다음에 거기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 일본 본토가 공격하기 쉽기 때문에 일본 본토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오지마에 가장 큰 비행장을 세우고 또 그게 점령지로서 최고의 역할을 하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오지마를 이긴 다음에 일본 본토를 대공습을 이뤘잖아요. 도쿄가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악착같이 일본에 덤벼들었어. 그런데 마지막에 이야기를 2차 대전과 구한말 얘기, 뭐 우리나라 독립 점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뭐 그냥 뭐 고구마 줄기처럼 이야기가 끝이 없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미군이 이 도쿄 대공습으로 400만 인구가 도쿄시 200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이야, 참. 그래도 항복은 안 했죠. 사실은 그때까지 일본이 기력이 쇠진해가지고 전쟁을 계속 해야 되느냐, 못할 것이냐, 천황은, 아키히도 천황은, 히로히토 천황은 전쟁을 이렇게 가지고 하겠는가 이랬는데 군인들이 참 매파, 독수리파 군대들이 끝없이 해야 됩니다. 뭐 이래가지고 일본군이 수없이 죽고 일본 국민들이 그 수없이 죽어도 그냥 끝까지 버티다 이거예요. 미군이 이 일본 본토까지 쳐들어와도 이기겠다 이거지. 그러나 그게 욕심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이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뭐 다 쓰러져 가는 나라에서 그렇잖아도 지금 항복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러는데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서 떨어뜨린 다음에 한꺼번에 10만 명, 8만 명을 죽으니까 일본이 뭐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항복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히로히토 일본 왕이 라디오에다 대고 항복 연설을 할 때 일본 군인 전부 다 눈물 흘리고 그냥 도쿄 시내에 그냥 다 쓰러져 가는 속에서도 시민들이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면서 울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항복했잖아요. 자, 그랬는데 항복했으면은 일본이 동남아시아 그 많은 나라에서 침범해 있던 군인, 조선에서 침략했던 군인, 중국에 침략했던 군인 다 접수한 다음에 일본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한국에는요, 무려 14개 사단, 35만 명의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자, 당시 일본군이 주둔할 때 우리 광복군은 불과 몇천 명이 충칭해서 총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랬습니다. 광복군이 이오지마 전투에서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일본 본토에서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조선 국토에서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싸우기 시작하고 본토로 수복하기 위해서 도전하자라는 얘기만 했지 광복군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좀 그렇잖아요. 광복군이라는 것은 희망사항이었을 뿐이지 미군이 공격해가지고 일본이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사실이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거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몇천 명의 충칭의 광복군이 와서 35만 명의 일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주둔하고 있을 때 남한에 28만 5천 명이 주둔하고 있었고요. 북한에 11만 7,110명이 주둔하고 있었답니다. 그 주둔군 중에는 공군이 3만 5천 명, 또 해군이 2만 5천 명, 보병이 21만 5천 명, 포병이 4만 명. 이야,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제주도에서만 6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 8월 15일 날 일본이 정오에 히로히타 왕이 라디오에 항복 문서를 발표했잖아.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에 35만 명이 있었는데 군인이 만에 일에 그냥 망했다고 돌아가면서 마구마구 총질하고 마구마구 폭탄하고 마구마구 살해하고 저들이 졌다고 그러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9월 당시 45년 9월 달에 미국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자, 8월 6일 날 히로시마, 8월 9일 날 나가사키, 이렇게 해서 원자 폭탄이 떨어지고 8월 15일 날 항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월 8일 날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 미군이 분명히 러시아는 38선 이북에 주둔하고 점령하고 38선 이남에는 미군이 점령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자, 무슨 나라가 있었습니까? 대일본 제국이라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48년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긴 있었지만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출발한 건 이승만 대통령이 제1대 대통령으로 당선돼가지고 1948년에 대한민국이 수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 45년에 8월 15일 날 대한민국에는 35만 명의 일본군이 무기를 가지고서 주둔하고 있었잖아요. 공군이 무려 3만 5천 명. 자, 그런데 미군이 점령해가지고 그 일본군들을 무장 해제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나라 충칭에 광복군이 몇천 명이 있었는데 35만 명의 그 일본군들 무기를 들고 있는, 아니면 공군까지 해군까지 주둔하고 있는 무기를 해체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미군이 고마운 거예요. 해방시켜 준 거고. 8월 15일 날 히로시마, 8월 6일,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안 떨어졌으면 해방이 됐겠습니까? 광복이 됐겠습니까? 미군이 고마운 거예요. 미군이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점령이라는 말이 분명히 그 항복 문서에 들어가 있답니다. 러시아는 38선 이북, 38선 이남이지 대한민국을 점령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일본 제국을 점령하는 거예요. 대일본 제국의 점령 땅을 미군이 대신 점령한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걸 갖다가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는 게 미군이다라는 게 바로 김일성이 도당들이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발맞춰서 최근 누가 대한민국을 점령한 게 미군이다라는 말을 하는 게 그건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말을 교묘하게 변형시켜가지고 반미 감정을 만들겠다는 거,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역사를 왜곡하는 짓입니다. 저는요, 어떤 뭐 정당이나 어떤 그 당파에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대한민국 애국자예요, 그냥. 칼럼을 쓸 때마다 제가 그런 거를 아주 중립을 지키고 어느 것이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위한 정서를로 글을 써야 되겠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자, 광복군 좋습니다. 몇천 명의 충칭이 1945년 충칭에 있었죠. 당장 대한민국에 35만 명의 일본군이 무기를 가지고서 조선 백성 2천만 명을 지배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까? 2차 대전을 승리한 미군과 러시아가 와가지고 분명히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냥 빨리 그냥 그 임시정부를 내세워가지고 이게 대한민국이다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를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신장 자치주 있잖아요. 거기하고 티베트 자치고,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아무리 해봤자 이기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터키하고 이란 북부 내지는 이라크 북부에 5천만이나 되는 그 민족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내가 금방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민족이 독립을 하려고 막 고생을 하고 그 독립군도 만들고 그랬는데 아직도 독립을 못했어요. 자, 우리나라도 1945년까지 1910년서부터 일본의 그 경술국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나라를 잃고서 있는데 그걸 해방시켜 준 거에 미국이에요. 뭐 이오지마 전투에서 이오지마 비행장에서 동경을 대공습하고 또 미국 산타 무슨 섬이죠. 그 섬에서 출발한 원자폭탄을 실은 비행기가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를 폭격해서 독립이 된 겁니다. 광복이 된 겁니다. 자, 점령군이 아닙니다. 해방군이고 광복군이고 또 고마운 군대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이 갔잖아요. 끝나고 갔어요. 점령이 끝나고 한국군 참 그 뭐라고 그러나 지원하는 그러니까 한국군을 지도해주는 그런 군인만 좀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갔는데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러시아 T-34 탱크를 앞세우고 인민군들이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미군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공산주의자 김일성이 다시 부른 게 미군이에요. 그게 또 점령군이 아니잖아요. 지원군이지. 이런데 점령군이라는 말을 돌리는 건 그거는 정치가로서 내지는 광복군 수장으로서 옳지 않은 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저는요 6.25가 끝나고 1950년대 배가 쫄쫄이 굶고 점심을 못 먹고 있을 때 미군이 준 옥수수 가루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덕 그 천주교회는요 미국인 신부가 와가지고 미국 시카고에서 얻은 그 헌옷을 가져와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그 신부님이 미국 친구들한테 밀가루 좀 보내라 가져가지고 밀가루 얻어먹은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미국이 당시에는요 이렇게 밀가루에다 손해가 미국 국민이 보낸 것 이래가지고 밀가루 국민들한테 배고픈데 다 수제비 끓여 먹고 국수 해 먹고 그랬어요. 또 당시 교과서 우리 국민학교 교과서 뒤에는요 미군이 손을 이렇게 된 악수 한 개가 있었습니다. 이 교과서는 미국 운크라 뭐 어쩌고 해서 보낸 종이로 다 만든 교과서입니다 라는 게 있었습니다. 싫으나 좋으나 미군이 점령군이 아닙니다. 그 지원군이고요. 우리 독립을 밑에서 도와준 반가운 고마운 군대입니다. 6.25 때 38,000명의 미군이 죽었어요. 낙동강 전투 거기서 졌으면 그냥 부산까지 밀려 내려가는 상황인데 와가지고 도와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군이 점령군이라고 증오의 씨를 뿌려요?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건 좋고요. 또 그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지금 선진국이라는 칭호가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이 10대 세계 200여 개 나라 중에서 10대 강국이 됐습니다. 자, 미군이 광복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김일성 치하에 김정은 치하에 전부 다 고개 숙이고서 헐벗고 굶주리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점령군이 아닙니다. 해방군이면서 독립군이면서 지원군입니다. 말을 옆으로 다 살 돌리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이 서게 되고 대한민국이 세계 만방의 강대국이 되는 그 밑바탕에는 미군의 38,000명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는 다름없습니다. 자, 여러분 김수영이 좀 흥분해가지고 목소리가 좀 커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칼럼을 쓰면서 이 칼럼이 먼 후대까지 공평한 칼럼이었다라는 평이 나올 정도로 제가 심사숙고하고 쓰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역시 라이브 생방송 역시 녹화하지만 절대 내놔도 부끄러움 없이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